어느 분야든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레 기록들이 쌓이는 것과 더불어 고인물들의 미친 업적자극으로 희한한 기록들이 쌓이기 마련인데요. 그리고 그런 기상천외한 세계 기록들을 인증하고 모아놓은 곳이 바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 흔히들 기네스북이라 부르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털어볼 이야기는 바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골 때리는 축구 기록들입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축구 이야기. 그럼 다들 준비됐나? 그거지야! 여러분들은 기네스 기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축구 선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뭐 이건 빼박 여지없이 모두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 이름, 리오넬 메시인데, 게르트 밀러의 기록을 40년 만에 박살내고 달성한 한 해 최다 득점 기록, 펠레의 기록을 박살내고 달성한 단일 클럽 최다 득점, 한때 라이벌이었던 호날두를 누르고 달성한 발롱도르 최다 수상 등 40개가 넘는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축구 선수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 특이한 기록은 전 세계 인스타 역사상 단일 게시물로 가장 많은 따봉을 받은 기록인데, 2022년 메시가 자신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월드컵을 우승하고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 이에 전 세계에서 미친 듯이 좋아요가 쏟아졌고 현재까지 무려 7,500만 개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인스타 단일 게시물 따봉수 기록은 밀리지만 SNS 쪽은 매우 대전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호날두. 일단 인스타 팔로워와 페북 페이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물 중 가장 많은 수로 기네스에 올랐고, 트위터에서는 전빵주인 일론 머스크와 오바마에게 밀리긴 했지만 스포츠 스타 중 가장 많은 팔로워로 기네스에 등극했죠. 뿐만 아니라 24년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단 하루 만에 1972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면서 기네스북에 등재됐고, 확실히 이 분야에서만큼은 범접할 수 없는 탈지구급 스타성을 보였습니다. 사실 메시에 가려서 그렇지 역대 A매치 최다 출장과 최다 득점, 챔스 최다 득점, 5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득점한 최초의 선수 등 위대한 업적들을 쌓으면서 메시 다음으로 기네스북에 많은 기록을 보유한 선수로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메시, 호날두보다 기록 개수는 달리지만 보다 유니크한 기네스북 기록을 가진 선수도 있는데, 그는 다름 아닌 골 넣는 골키퍼 호제리오 세니. 일단 킥이 상당히 야무져 상파울루의 전담 키커로 활동했는데 커리어 내내 프리킥 61골, PK 69골, 깔쌈하게 필드골 1개까지 더해 골키퍼 최다 득점자로 기네스 기록 하나 접수했고, 2005년에는 한 시즌 동안 21골을 퍼부어 어지간한 공격수들을 시무룩하게 만들고 단일 시즌 골키퍼 최다 득점 기록까지 겟! 또 상파울루에서만 23년 동안 1197경기를 소화하면서 단일 클럽 최다 출전, 최다 누적 출전 시간, 최다 승리 등 다양하게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이어서 골키퍼와 관련된 기네스 기록들을 더 살펴볼까요? 골키퍼 하면 아무래도 초장거리 골이 빠질 수 없는데, 현재 가장 먼 거리에서 넣은 기록은 96.01m로 2021년 잉글랜드 4부 리그 뉴포트 카운티 소속 톰킹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여담으로 2008년 정성용이 U23 경기에서 85m 초장거리 골을 성공하면서 한동안 이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기도 했었고, 2014년에는 내셔널리그 울산현대 미포조선 소속 구상민이 99.8m짜리 초장거리 골을 기록하면서 현재 기네스 기록을 아득히 넘어서는 골을 뽑기도 했는데, 프로리그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네스 등재에는 실패했다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네스 기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A매치 최연소 센츄리 클럽 기록에 빛나는 차범근은 1977년 24세 139일의 나이에 A매치 100경기를 찍었고, 이 기록은 현재까지도 유지 중인데요. 지금으로 치자면 국내에는 이강인, 오영규, 해외로 치면 호드리구, 사카이 나이 때 100경기를 찍은 거니 해당 기록이 얼마나 빨랐는지 체감할 수 있죠. 차범이 해당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축구 변방이었던 아시아에서는 비교적 마이너한 대회들이 짜잘하게 많았고 쉴 새 없이 국대에 불려다녔던 게 아주 큰 작용을 했는데요. 그걸 증명하듯 차범의 A매치 상대들의 80%가 동남아시아 국가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것과 별개로 또 아쉬운 건 24살에 이미 100경기를 찍었지만 총 A매치 기록이 136경기에 그친다는 것인데, 당시까지만 해도 A매치 주간 요딴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항공편 또한 쉽지 않아 차범이 독일 진출 후에는 A매치 차출에 어려움이 컸고 그냥 클럽 커리어에 몰빵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2002년에 업적자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는데, 02 월드컵 튀르키예와의 3위 결정전에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홍읍읍 선생님이 얼타다가 볼을 헌납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 그렇게 하칸 슈키르에게 10.8초 만에 선제골을 내주면서 월드컵 역사상 가장 빠른 득점으로 기네스북에 남게 됐죠. 이뿐만 아니라 단일 월드컵 최다 실점이라는 불명의 기록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16개국이 참가했던 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조별 2경기 만에 16실점을 기록하며 광탈했고, 이는 참가국이 32개국의 최소 경기 수가 3경기로 확대된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죠. 사실 당시 한국은 6.25 전쟁이 끝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심지어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경기 시작 10시간 전에, 그것도 일군 선수들만 현지에 도착했을 정도로 열악했는데요. 그렇게 최악의 컨디션으로 당시 최강이었던 매직
아직 마자르의 헝가리랑 붙었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4명이 경기 중 탈진. 근데 또 그때는 키퍼를 제외하고 교체도 없던 시절이라 7명이서 뛰어야 했고 유효 슈팅만 30개를 넘게 허용하며 말 그대로 소림축구 축포캠짜를 당했죠. 그렇게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기네스북에 박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시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도 못한 혹독하게 춥고 시린 상황에서 월드컵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춥고 시렸던 거 말고 실제로 가장 추웠던 월드컵 경기를 알아볼까요? 보통 월드컵은 우리나라가 속한 북반구 기준 여름에 열리고 또 대다수의 월드컵이 북반구에서 열리기 때문에 보통 월드컵 하면 덥고 활기찬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2010 남아공 월드컵 G조 요하네스버그 앨리스 파크에서 열린 브라질과 북한의 경기는 무려 영하 1도를 기록하면서 가장 추웠던 월드컵 경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는데요. 이게 남아공은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라 당시 겨울이긴 했지만 보통 온화한 기후 탓에 대부분 낮 경기들은 15도에서 20도를 유지했는데 해당 경기가 열린 요하네스버그는 1700m 이상의 고지대였고 심지어 밤 경기였던지라 엄청난 일교차가 발생하면서 영하까지 내려갔다고 하죠. 근데 이런 고지대는 잽도 안 되게 역사상 가장 높은 고도에서 열린 축구 경기는 무려 6166m 상공에서 열렸는데요. 해당 경기 영상을 들여다보면 포르투갈 레전드 루이스 피구가 무중력 상태에서 공을 삥삥 차고 있는데 이는 챔스 스폰서로 유명한 카드사 마스터카드에서 캠페인 일환으로 강제 달성한 업적작이라고 합니다. 당시 위치는 프랑스의 보르도 상공이었다고 하네요. 자, 태양과 가장 가까웠던 경기를 알아봤으니 이제 태양을 가장 잘 이용한 구단을 알아보겠습니다. 튀르키예의 갈라타사라이는 구장에 1404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4.2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내면서 축구장에 설치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로 기네스에 등극했는데 이는 2000년 가구의 전기 소비량과 맞먹고 또 25년간 나무 20만 그루를 심는 효과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 덕분에 전기세를 엄청 아꼈으며 에너지 공급업체와 계약이 끝나면 경기장 다 돌리고 남는 전력은 팔 수 있어 상당한 고부가 가치를 자랑한다고 하죠. 현재 맨시티도 탄소 제로와 관련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먼저 축구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유니폼. 22년 5월 경매장에 마라도나가 86 월드컵 8강 이른바 신의 손이라 불리는 역사적인 득점을 기록했던 당시 입었던 유니폼이 등장했는데 무려 113억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싸게 팔린 축구화의 주인공은 메시가 차지했는데 20년 12월에 메시는 바야돌리드전에서 기존의 펠레가 산투스에서 기록한 단일 클럽 최다골 기록인 643골을 넘어서 644골을 기록할 때 신었던 부츠를 경매에 내놨고 이 축구화는 약 2억 원에 낙찰됐는데요. 그리고 메시는 이 금액을 바르셀로나의 한 대학병원에 후원했다고 하죠. 이어서 가장 많이 팔린 축구 게임은 단연 구 피파. 현 FC 시리즈인데 누적 판매량이 3억 2,500만 장을 넘어섰는데요. 시리즈 말고 단일 게임으로 가장 많이 팔린 축구 게임은 피파 18로 공식적으로 2,640만 장의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그리고 축덕들에게 빠지면서 판 축구 게임 풋볼 매니저와 관련된 기록도 재미있는데 기네스북 기준 가장 길게 플레이한 유저는 폴란드의 시친스키라는 유저로 게임상 무려 528년 137일을 플레이했으며 마튼 감독 찍은 클럽 40개에 국대 80개 25,084개의 경기를 치르며 승률 73%에 들어올린 트로피는 848개 게임에서 감독 보수로 받은 연봉은 약 4조 8천억 게임에 들인 현생 시간은 453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역시나 고인물답게 잘 알려지지 않은 변방 하브리그를 선호했다고 하네요. 이 부문의 최초 기록 보유자인 데런 블랜드라는 아재는 피오렌티나를 붙잡고 150시즌 이상 신나게 달리다가 실수로 노트북에 음료를 쏟으면서 강제 은퇴를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넘어와서 감독직과 관련해 별 희한한 기네스 기록도 있는데 축구팀 감독직에 이력서를 냈다가 가장 많이 까인 기록. 이 기록 보유자는 영국 사는 데이비드 보인이라는 아재로 2013년 등재 당시 126개의 팀의 감독직을 제의했다가 까였다고 하는데요. 94년 신문에 에버튼 감독직을 구한다는 신문 지명 광고를 보고 처음 지원했다 까이면서 이상한 취미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기네스 관계자가 진짜 감독 일이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기록을 위해 단지 까이고 싶은 건지 묻자 네? 당연히 까이고 거저 편지를 받고 싶은 거죠. 라며 확실한 줏대를 보여줬고 영국을 넘어 글로벌하게 이탈리아 쪽에도 열심히 번역기 돌려 지원해봤지만 한 번도 답장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 요런 이탈리아는 간지나는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A매치 최장 무패 기록. 18년 10월부터 21년 9월까지 A매치 37경기 무패를 기록하면서 기존의 브라질, 스페인의 35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깨고 당당히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우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팀은 당연히 월드컵에 꼬박꼬박 나갔지.